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새로운 숙제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부분 아닙니다.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왜 하는지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뭘 할 거냐면은 아이들을 나중에 수능 보고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고 중학교 가서 시험 보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수능을 기준으로 애초에 초점을 맞추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배워서 쓸 수 있다는 그 영어를 배워 쓸 수 있다는 회화적인 부분이지 그것은 이제 문법에 맞게 쓸 수 있다는 문법적인 부분이어서 이 두 개가 버무려지면은 말을 조리 있게 틀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잘 푼다라는 개념은 약간 또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말을 잘한다 그리고 회화를 잘한다와 그 다음에 문법을 잘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졌을 때 굉장한 시너지가 나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아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이런 PDF 파일들 있잖아요. 이런 PDF 파일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3800제, 3300제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 구성 요소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동태 부분에 지금 나오는 문제가 여기까지 다 하면은 41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25문제니까 한 6문제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문제집 말고 다른 문제집까지 가서 얘까지 전부 다 만들었을 때 전체 문항수는 61에다가 7, 77에다가 그 다음에 얘 한 몇 개 더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또 1번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걸 정확히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자면요. 문항수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정사 말고 수동태로 가서 103문제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쭉 가면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든 색인 작업을 다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89문제 정도 나왔나요? 마지막이 좀 잘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숫자가 좀 적긴 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89문제 이상인데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는데. 아무튼 100몇 문제까지 가요. 제가 이 뒤에 거는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00몇 문제까지 가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면은 퀴즐렛이라는 문제풀이에다가 105단어죠. 그죠? 네. 그래서 105개 문제에 대한 문항과 문항 번호와 답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가 이거 유료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건데 여기 와서 테스트 가서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최대 두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 시작하면은 이건 두 문제로 제가 맞춰놨죠. 6번 문제와 8번 문제를 각각 풀어보면 되는데 이걸 보고 풀면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보내준 PDF 파일을 가지고 굿노트로 출력해놓은 PDF 파일인데 그걸 보고 6번과 8번 문제를 풀면 됩니다. 지금 저도 이거를 완성품 기준에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완성품인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그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집을 풀고 푸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답이 뭐지?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는 3번인 것 같아. 라고 하면 3번을 누르고 8번 문제는 이거잖아요. 어법상 이상한 것은 내가 볼 때는 4번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4번을 눌러서 테스트 제출하기를 하면은 오답이 두 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 인쇄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DF로 저장을 해서 캐니맥의 데스크탑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저장을 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저한테 이런 답안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고 이게 왜 틀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6번인데 이게 지금 부정사 부분으로 잘못 제가 푼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제게 답지를 제출하면은 제가 보고 그것에 대한 첨삭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미 시작된 부분이고 계속해서 가속화될 부분이긴 한데 아이들이 제게 답지를 하나씩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 플레이리스트 중에 이게 있죠. 아이들이 지금 이제 풀고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을 해주고 내지는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첨삭을 지금 해가고 있고요. 한 문제에 3분, 9분, 11분, 막 몇 분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수능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예,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거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수능 기준으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기준 자체를 높게 잡고 하면은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굉장히 말을 편하게 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중3 막 이런 문제들 풀면은 잘 풀 수 있냐? 그러면은 풀 수 있어요. 한두 번 실수해보고 아, 나 공부해야겠구나 하면 어차피 이 과정으로 오게 돼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고등학교 수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기준으로 괜찮은 문제들을 제가 다 갖다 뽑아 놓은 거예요. 이 문제집이 다 괜찮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해지도록 하루에 지금 시작하면 빠르니까 한 문제씩이라도 풀어보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제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문법도 저는 영어 회화로 가르치고 있고 회화도 회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성적 부분, 내신이나 내지는 나아가서는 수능을 챙겨줄 수 있냐? 그럼 네, 당연히 챙겨줄 수 있죠. 그 당시에 가서 챙겨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얼마를 내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부터 수능 기준으로 아이들이 조금 조금씩 풀어보면서 이런 게 당연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 영상 따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노동이긴 하네요. 이 영상들 만들고 이해시키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